효도라며 데려온 이곳에서 아들은 배만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제 이름은 한선희, 올해 65입니다. 남편은 2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웠죠. 아침 식사 중에 쓰러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 작은 읍내의 2층 집에서요. 남편이 공무원 생활 30년 하며 모은 돈으로 산 집이죠. 저도 지방 공무원이었어요.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25년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지금은 연금 받으며 조용히 살고 있어요. 아들 하나가 있어요. 민수. 38살이고 서울에서 회사 다닙니다. 결혼한 지는 5년쯤 됐죠. 며느리 이름은 수진이에요. 민수는 한 달에 한 번쯤 내려와요. 엄마 건강하시죠? 응, 괜찮아. 혼자 계시는데 불편한 거 없으세요? 뭐가 불편하겠니? 다 익숙해. 저는 혼자 사는 게 외롭진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습니다. 정원에 물을 주고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고 친구들이랑 산책했죠. 일주일에 2번은 경로당에서 화투도 쳤습니다. 평온했어요. 조용했고요. 작년 가을쯤 동네에 재개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선희야, 우리 집값 오르는 거 아니야? 글쎄, 확실한 건 아니잖아. 저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팔 생각도 없었고요. 그런데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재개발 얘기 들으셨어요? 응, 들었어. 집값 많이 오를 것 같은데요? 그런가?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조급했습니다.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재개발 계획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제 집이 있는 구역도 포함됐죠.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집주인님, 혹시 매도 의향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저는 전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또 전화했어요. 엄마, 부동산에서 연락 왔어요? 응, 왔어. 근데 다 거절했어. 왜요? 한번 들어보시지. 뭐하러? 안 팔 건데. 그래도 시세는 알아야 하잖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제게 팔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나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알아요, 엄마. 근데 그냥 알아만 보시라고요. 저는 깨름칙했지만 아들 말이니까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집주인님, 지금 시세가 5억입니다. 5억? 네. 작년엔 3억이었는데 재개발 확정되면서 많이 올랐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억 5천에 산 집이 3년 만에 2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날 저녁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집값이 5억이래. 그래요? 많이 올랐네요. 응, 근데 나 안 팔 거야. 네, 알아요. 민수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아쉬운 기색이 느껴졌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민수와 수진이가 자주 집에 내려오기 시작한 게 그 다음 주말 민수와 수진이가 함께 내려왔습니다. 보통은 민수만 왔는데 이번엔 둘이 같이 온 거죠.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왔니? 들어와. 저는 차를 준비했어요. 거실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어머니, 요즘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근데 혼자 계시는 거 위험하지 않으세요? 수진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위험? 뭐가? 집도 넓고 2층이잖아요. 계단도 있고. 혹시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괜찮아. 조심하면 되지. 그래도 나이 드시면 위험해요.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요. 저희도 걱정돼서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걱정은 고마운데 난 아직 멀쩡해. 그런데 수진이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실버타운 알아보신 적 있으세요? 실버타운? 네, 요즘 괜찮은 데가 많더라고요. 저는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야, 그런데 갈 생각 없어. 왜요? 편하게 관리받으면서 사실 수 있는데. 싫어. 여기가 편해. 하지만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 정말 위험해요. 수진이는 계속 실버타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조금 짜증이 났어요. 수진아, 난 여기서 살 거야. 이해해줘. 네, 알겠습니다. 수진이는 일단 물러섰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그런데 집값이 5억이라며요? 응, 부동산에서 그렇게 말하더라. 엄청 올랐네요. 그러게. 근데 팔 생각 없어. 엄마, 근데요. 민수가 뭔가 말하려다 말았습니다. 옆에서 수진이가 눈짓을 보냈어요. 뭔데? 아니에요. 그냥요. 저는 이상했습니다. 왜 저렇게 눈치를 보는 걸까? 그날 밤, 저는 2층 침실에 누워 있었어요. 아래층에서 민수 부부가 대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5억이면 충분해. 우리 빚도 갚고. 수진이의 목소리였어요. 그래도 엄마가 안 판다잖아. 설득해야지. 실버타운 보증금만 빼면 우리가 3억은 쓸 수 있어. 그렇긴 한데.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계단 위에 조용히 섰습니다. 아래층 소리가 더 잘 들렸어요. 당신 엄마 나이가 65이잖아. 실버타운 가시는 게 맞아. 그래도 엄마가 싫다는데. 설득하면 돼. 혼자 사는 거 위험하다고. 우리가 관리해드리겠다고. 알았어. 내가 한 번 더 얘기해 볼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제 집을 팔려고 한다고? 그것도 실버타운 보증금만 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쓰려고.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는 조용히 침실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그럴 리 없어. 착한 아이인데. 하지만 방금 제가 들은 건 분명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 부부는 아침을 먹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응 그래. 실버타운 얘기 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곳 있어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닫히자 저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들이 저를 속이고 있다. 제 집을 팔아서 돈을 쓰려고 한다. 실버타운은 핑계일 뿐이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평생 키운 아들이 이럴 수가 있나. 그날 저녁 동네 친구 영숙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숙아, 나 좀 이상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 저는 어젯밤에 들은 이야기를 전부 말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직접 들었어. 선이야, 그럼 아들한테 얘기해야지. 어떻게 말해? 엿들었다고? 그래도 확인은 해야 하잖아. 영숙이 말이 맞았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다시 전화했어요. 엄마, 주말에 또 내려갈게요. 왜 자꾸 오니? 바쁘지 않아? 아니에요. 엄마 뵙고 싶어서요. 그래.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번엔 제대로 확인해야겠다고.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민수와 수진이가 또 내려왔어요. 이번에는 뭔가 준비한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가방에서 책자를 꺼냈거든요. 어머니, 이거 좀 보세요. 실버타운 소개 자료예요. 책자에는 깔끔한 건물 사진과 시설 안내가 있었습니다. 여기 정말 좋아요. 식사도 다 제공되고 병원도 가까워요. 얼마나 하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보증금이 2억이에요. 2억? 네, 그리고 매달 관리비가 100만 원 정도요. 그럼 엄마 집 팔면 딱 맞겠네. 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엄마, 너희가 나머지 3억 쓰려고 그러는 거지?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내가 들었어. 너희가 어젯밤에 한 얘기.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오해예요. 그게... 오해? 뭐가 오해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 빚 갚고 3억 쓸 수 있다고 했잖아. 내가 똑똑히 들었어. 민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죄송하긴. 엄마 집 팔아서 돈 쓸 생각을 어떻게 해? 저희가 사정이 좀 어려워서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사정이 어려우면 니네가 해결해야지. 왜 엄마 재산을 노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말 어머니 걱정돼서. 걱정은 무슨. 그냥 돈이 필요했던 거잖아. 그게 아니라. 됐어. 더 이상 얘기하기 싫다. 가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와 수진이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집을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자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아들이 저를 속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연락이 뜸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갑자기 전화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민수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어요. 저는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알았어. 다음부턴 그러지 마. 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아들이 잘못을 인정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한 달 후 민수와 수진이가 다시 내려왔어요. 이번에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엄마, 제가 계속 생각해봤는데요. 뭘? 엄마가 여기서 혼자 사시는 게 정말 위험해요. 또 그 얘기니? 아니, 진짜예요. 지난번에 경로당 할머니 한 분이 집에서 넘어지셨다면서요? 그 얘기는 사실이었습니다.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욕실에서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 그랬어. 봐요. 그러니까 실버타운 가시는 게 맞아요. 민수야, 엄마는 안 갈 거야. 그때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재개발 보상금이 곧 나온대요. 뭐? 보상금이요? 집값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대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누가 그러던? 동네 부동산 사장님이요. 제가 물어봤어요. 수진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재개발 보상 예상액이 나와 있어요. 서류를 보니 제 집 예상 보상액이 6억으로 나와 있었어요. 6억? 네, 지금 팔면 5억인데 보상받으면 6억이래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럴 때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보상금 받으시면 실버타운 가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관리? 네, 엄마가 편하게 쓰실 수 있게요. 저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난번에 혼났는데 또 같은 얘기를 하네요. 민수야, 저번에 엄마가 뭐라고 했어? 알아요. 근데 이건 진짜 엄마를 위한 거예요. 아니야. 엄마 말 안 들리니?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진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근데 보상 신청을 이번 주까지 해야 한대요. 뭐라고? 기간이 정해져 있대요. 놓치면 보상금 못 받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진짜예요.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셨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그런 건가? 일단 서류만 작성해 놓으세요. 나중에 바꿀 수도 있어요. 수진이가 펜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저는 서류를 받았어요. 재개발 보상 신청서였습니다. 뭔가 찝찝했지만 기간이 있다니까 일단 써야 할 것 같았어요. 여기만 쓰면 돼? 네, 어머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습니다. 수진이가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잘하셨어요, 어머니.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너무 급하게 서명한 게 아닌가.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네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재개발 보상 신청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보상 신청이요? 아직 공고도 안 났는데요? 네. 재개발 확정은 됐지만
보상 절차는 내년에 시작될 거예요. 그럼 지금 신청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직 받을 수도 없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제가 서명한 서류는 뭐였을까? 저는 급하게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어제 엄마가 서명한 서류 뭐야? 어보상 신청서요. 부동산에 확인했더니 아직 신청 기간도 아니래. 민수는 대답이 없었어요. 민수야, 대답해. 엄마 그 서류 뭐야? 진짜 보상 신청서 맞아? 엄마,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 말해. 민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떨렸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됐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직접 내려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엄마, 왔니?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 서류가 뭐였어?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매매 위임장이었어요. 뭐라고? 엄마 집을 제가 대신 팔 수 있는 서류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수야, 너 진짜? 엄마, 들어보세요. 저희가 정말 힘들어요. 민수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빚이 2억이에요. 회사 일도 안 풀리고 수진이 아버지가 사업 실패해서 보증 섰다가 그래서 엄마 집을 몰래 팔려고 했어? 아니에요. 팔려던 건 아니고 그냥 혹시 몰라서 위임장을 받았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동의 안 하실까봐 그냥 준비만 해둔 거예요. 준비? 그게 준비야? 저는 화가 나서 손이 떨렸어요. 민수야, 당장 그 서류 찢어. 네, 알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마. 알았지? 네, 엄마. 민수는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민수를 믿을 수 없었어요. 제 아들이 저를 속이려 했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다음 주에 또 내려가도 될까요? 왜? 또 뭔데? 엄마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전화로 해. 아니에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와. 다음 주 민수와 수진이가 함께 왔습니다. 이번엔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엄마, 저희가 여행 가려고요. 여행? 네, 엄마랑 같이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평생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모시고 가려고요. 일본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여행? 갑자기 무슨 여행? 엄마한테 죄송해서요. 효도 여행이에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엄마한테 못되게 굴어서 이번 기회에 좋은 추억 만들고 싶어요.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뭔가 또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닐까? 아니야, 괜찮아. 엄마, 제발요. 이번엔 진짜 효도하고 싶어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항공권도 벌써 샀어요. 다음 달 15일이요. 벌써 샀어? 네, 미리 사야 싸죠. 엄마 여권도 저희가 만들어 드릴게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서류만 주시면 저희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저는 또 서류 얘기에 경계심이 들었어요. 여권은 내가 직접 만들어. 아, 네. 그러세요. 민수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금방 웃었습니다. 어쨌든 꼭 가셔야 해요, 엄마. 생각해 볼게. 엄마, 제발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민수가 애원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평생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봤는데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죠. 알았어. 갈게.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민수가 기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자주 전화해서 여행 준비를 챙겼어요. 엄마, 짐은 가볍게 싸세요. 응, 그래. 여권 만드셨어요? 응, 만들었어. 그리고 엄마, 혹시 통장이랑 도장 챙기세요. 왜? 혹시 면세점에서 큰 거 사실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
저는 별 생각 없이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출발 날이 왔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민수를 만났습니다. 수진이도 함께였죠. 엄마, 여기요. 우리는 수속을 밟고 출국장으로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도착했어요. 처음 타본 비행기였습니다. 신기했죠. 공항에서 나와 우리는 차를 탔습니다. 민수야, 호텔이 어디야? 좀 외곽이에요. 외곽? 네, 조용한 데가 좋을 것 같아서요. 차는 도시를 벗어나 계속 달렸습니다. 1시간, 2시간. 민수야, 아직 멀었어?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저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았어요. 차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변에 집도 보이지 않았죠. 민수야, 여기가 어디야? 금방 도착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드디어 차가 멈췄어요. 바닷가였습니다. 작은 선착장이 보였죠. 민수야, 여기가 호텔이야? 아니요. 여기서 배를 타야 해요. 배를 타? 내 섬으로 가요. 섬이라니? 저는 불안했습니다. 민수야, 무슨 섬? 엄마, 일단 타요. 가면 알아요. 민수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배에 탔어요. 배는 1시간쯤 달렸습니다. 육지가 점점 멀어졌죠.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드디어 섬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섬이었어요. 집이 몇 채 보였죠. 민수야, 여기가 어디야? 엄마, 여기서 좀 쉬시면 돼요. 민수의 말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쉬긴 뭘 쉬어? 여행 아니었어? 수진이가 비웃었습니다. 여행이요?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새 집이에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새 집? 무슨 소리야? 저는 민수를 노려봤습니다. 엄마는 여기서 지내시면 돼요.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쳤어? 여기가 어딘데? 조용한 섬이에요. 엄마 혼자 계시기 딱 좋죠. 수진이가 비웃었습니다. 민수야, 당장 나 데려가. 안 돼요. 엄마는 여기 계셔야 해요. 뭐라고? 저는 민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뿌리쳤어요. 엄마, 여기 집이 있어요. 들어가세요. 민수가 작은 오두막을 가리켰습니다. 싫어. 나 안 들어가. 어머니, 여기서 버티시면 더 힘드세요. 수진이가 제 가방을 들고 오두막으로 걸어갔습니다. 야, 내 가방. 저는 뒤따라갔어요. 오두막 안은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 테이블 하나. 그게 전부였죠. 여기가 뭐야? 이게 사람 사는 곳이야? 충분해요. 음식은 일주일에 한 번 배달될 거예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배달? 민수야, 정신 차려. 나 당장 집에 가야 해. 엄마 집은 이제 없어요. 무슨 소리야? 팔았어요. 어제.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팔았다고? 무슨 소리야? 매매 위임장 있잖아요. 그걸로 계약했어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5억에 팔렸어요. 계약금은 벌써 받았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너희가 진짜 엄마 집을 내 그 돈으로 빚 갚고 나머지는 저희가 쓸 거예요. 민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엄마, 저희도 살아야 해요. 그래도 엄마를 미안해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민수는 오두막을 나갔습니다. 수진이도 따라 나갔죠. 야, 이 자식들아, 돌아와. 저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수진이는 이미 배에 타고 있었어요. 민수야, 민수야. 저는 선착장까지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배는 이미 출발했죠. 돌아와. 제발. 제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배는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민수가 저를 버렸다. 이 외딴 섬에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섬은 작았습니다.
오두막 몇 채가 전부였죠. 다른 집들은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안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침대, 테이블, 그리고 작은 화장실. 창문으로 밖을 봤습니다. 바다뿐이었어요. 육지는 보이지 않았죠.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없었어요. 망했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울었습니다. 평생 키운 아들이 저를 이렇게 버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섬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작은 섬이었어요. 걸어서 30분이면 한 바퀴 돌 수 있었죠. 오두막은 총 5채였습니다. 제가 있는 곳 말고는 전부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 오두막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나? 저는 그 오두막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세요? 누구 계세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남자 목소리 같았죠. 저는 한선이라고 합니다. 여기 새로 온 사람이에요. 새로. 또요?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틈 사이로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보였어요. 또요? 무슨 뜻이에요? 여기. 사람들이 계속 오거든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마르고 초췌했어요. 옷도 해져 있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죠. 여기. 얼마나 계셨어요? 모르겠어요. 1년? 2년? 시간 감각이 없어요. 1년이요? 그동안 여기서? 네, 못 나가요. 배가 안 와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가 안 온다니.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일주일에 한 번 음식이 와요. 배로. 근데 사람은 안 태워줘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계속 살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남자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저를 여기 유기한 거라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남자와 자주 얘기를 나눴어요. 이름은 한준식이라고 했습니다. 준식 씨는 왜 여기 온 거예요? 저도 속았어요. 속았다고요? 내 조카가 여행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여기 버려졌어요. 조카가요? 네. 제 재산을 노린 거죠. 준식 씨의 이야기는 저와 비슷했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는 안 하셨어요? 어떻게요? 휴대폰도 안 터지고 배도 안 와요. 준식 씨는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음식 배달하는 사람한테 도움 요청하면 안 돼요? 해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요. 돈을 받고 하는 일이라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음식 배달이 왔어요. 배가 도착하자 저는 달려갔습니다. 저기요. 도와주세요. 배에서 내린 남자는 무표정했어요. 음식이에요. 저 좀 태워주세요. 돈 드릴게요. 안 돼요. 제발요. 저 여기 갇혀 있어요. 규칙이에요. 남자는 음식 상자를 내려놓고 다시 배에 탔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하지만 배는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저는 준식 씨와 자주 시간을 보냈어요. 둘 다 외로웠으니까요. 어느 날 준식 씨가 말했습니다. 선희 씨, 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제 이름이 한준식이 아니에요. 네. 준식 씨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진짜 이름은 한준호예요. 한준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한선희 씨 동생이신가요? 준식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왜 그 이름을? 저도 한준호예요. 한선희, 누나.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누나. 접니다. 준호. 저는 준식 씨. 아니,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니 맞았어요. 제 동생이었습니다. 얼굴에 마스크를 하고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 있어서 한 번에 알아보지 못했어요. 목소리도 달라져 있는 느낌이었죠. 준호야. 진짜 내가. 준호야. 네, 누나. 저는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준호야. 어떡해. 넌 3년 전에 실종됐잖아. 죄송해요, 누나. 제가 여기 갇혀서. 준호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진정이 되고 나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누나, 저도 민수한테 당했어요. 너도? 민수가 저를 여기 버렸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수가? 우리 민수가? 네, 3년 전에 민수가 투자하자고 해서 제 돈을 줬어요. 2억. 2억? 네, 근데 그게 사기였어요. 민수가 그 돈을 다 쓰고. 그래서 제가 따졌죠. 그랬더니 민수가 여행 가자고 해서 따라왔는데 여기 버린 거야? 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수가 삼촌도 속였다고? 그것도 3년 전에? 누나, 민수는 이미 여러 번 이런 짓을 했어요. 여러 번? 네, 제가 여기서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었어요. 음식 배달하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 이 섬에 민수가 버린 사람들이 있었대요. 뭐? 근데 다들 죽었대요. 저는 몸이 떨렸습니다. 죽었다고? 내 추운 겨울에 음식이 안 와서.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사람들 재산을 뺏고 여기 버려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둬요. 그럼 우리도? 네, 아마 민수는 우리가 죽길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수가 제 아들이 살인을 계획했다고? 누나, 우리 나가야 해요. 안 그럼 정말 죽어요. 어떻게? 배를 만들어요. 배를 만들었다고? 네, 제가 2년 동안 준비했어요. 나무 모으고, 도구 만들고. 준호가 오두막 뒤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뗏목이 있었어요. 저걸로 나갈 수 있어? 해봐야죠. 안 그럼 여기서 죽어요. 준호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가자. 반드시. 우리는 탈출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뗏목을 보강했습니다. 준호가 2년 동안 모은 나무 판자와 밧줄로 뗏목을 더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누나,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걸 타고 나갈 수 있을까? 해봐야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출발 날을 정했습니다. 날씨가 맑은 날로요.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4시, 우리는 뗏목을 바다로 밀었어요. 조심해서 타요, 누나. 응, 그래. 우리는 뗏목에 올라탔습니다. 흔들렸지만 버텼어요. 준호가 노를 저었습니다. 저도 도왔죠. 섬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누나 힘내요. 응, 너도. 우리는 계속 저었어요. 팔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죠. 해가 떴습니다. 섬은 이제 보이지 않았어요. 준호야, 육지가 보여? 아니요. 아직. 우리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1시간, 2시간. 팔에 힘이 빠졌어요. 목도 말랐죠. 누나, 잠깐 쉬어요. 그래, 쉬자. 우리는 노를 멈추고 숨을 돌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배 한 척이 보였습니다. 저기, 배다. 정말?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여기요. 우리는 소리를 질렀어요. 손을 흔들었죠. 하지만 배는 너무 멀었습니다. 준호야, 불을 피우자. 불? 연기를 보면 올 거야. 준호가 가방에서 라이터를 꺼냈어요. 우리는 준비해온 천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제발, 봐줘.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배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온다. 누나 온다.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배가 가까이 왔어요. 낚싯배였죠. 거기, 괜찮으세요?
배 위의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저희 갇혀 있었어요. 뭐라고요? 남자가 우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섬에 버려졌어요. 제발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섬에 버려졌다고요? 네, 제 아들이 저를 여기.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깨어나셨네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일본 나가사키 병원이에요. 준호는, 제 동생은 옆 병실에 계세요. 괜찮아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곧 경찰이 왔어요. 한선희 씨 맞으십니까? 네, 맞아요. 진술을 들어야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민수가 저를 속인 것, 집을 판 것, 섬에 버린 것. 경찰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동생분도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믿어주시는 거죠? 당연합니다. 이건 중범죄입니다. 민수를 잡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한국 경찰과 협조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와 준호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는 한국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선희 씨? 네, 전데요. 민수는 이미 체포했습니다. 정말요? 네. 수진이도 공범으로.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집 매매는 무효 처리됐어요. 사기로 판명됐거든요. 제 집을 되찾을 수 있어요? 내 계약금도 전부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는 민수와 수진이가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다 수척해져 있었죠.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고개를 떨궜어요.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박민수와 김수진은 피해자 한선희 씨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고 일본 외딴 섬에 유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동생 한준호 씨도 동일한 수법으로 유기했으며 이는 계획적 범행입니다. 검사는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매매 위임장, 통장 내역, 여행 기록. 피고인들은 이외에도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그 섬에서 발견된 유골이 3구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일시적 판단 착오였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시적 판단 착오? 이건 계획적 범죄입니다. 여러 명을 같은 방식으로 속이고 유기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중대한 범죄입니다. 저는 증인으로 나갔습니다. 한선희 씨, 진술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평생 아들을 믿었습니다.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저를 속이고 버렸습니다. 제가 죽길 바랐던 거죠. 재산을 가지기 위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동생도 3년 동안 그 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민수 때문에. 만약 우리가 탈출하지 못했다면 우리도 죽었을 겁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이는 울고 있었죠. 준호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조카를 믿었습니다. 투자한다길래 2억을 줬어요. 그랬더니 조카는 그 돈을 다 쓰고 저를 섬에 버렸습니다. 2년 동안 저는 그 섬에서 죽을 날만 기다렸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재판은 석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선고일이 왔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민수, 존속유기죄, 사기죄, 문서 위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수진, 공범으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총 7억 원의 배상을 명합니다. 법정이 조용했어요. 민수와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저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공허했죠. 재판이 끝나고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누나, 끝났어요. 응, 끝났네.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 집이었습니다. 되찾은 집.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준호가 옆에 앉았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응, 괜찮아. 후회 안 해요? 후회? 뭘? 민수를 고소한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후회 안 해, 잘한 거야. 그 애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누나, 저도 이제 여기서 살아도 돼요? 당연하지. 우리 같이 살자. 고마워요, 누나.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어둠이 찾아왔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배신당했지만 이겨냈으니까요. 복수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평화가 찾아올 거니까요. 저는 창문을 닫고 불을 켰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